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세계 자본시장의 흐름이 참 힘겨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힘이 빠진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점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말을 거치면서 19,000달러가 일시 붕괴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투자자들을 깜놀하게 만들었지만 곧장 반등을 이뤄내면서 지금은 어쨌든 19,000달러 지지는 유지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안심할 수 있고 잠재적인 추세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22,000달러 부근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 위로 올라서느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정말이지 무슨 릴레이 개주하듯이 주요 미디어들이 돌아가면서 부정적인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방 날리더니 이번에는 블룸버그가 S&P 500이 상반기 최악의 상황을 기록하면서 52년 최저치를 확인했지만 아직 바닥으로 볼 수 없다라면서 추가적인 20% 하락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나름 세 가지 근거를 함께 제시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는 정말이지 지금의 글로벌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같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미국 정부는 침체 아니다, 극복 가능하다 이런 점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미국 정부와 다소 비슷한 스탠스를 보여왔던 미국 의회 조사국 CRS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 좀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CRS는 그동안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좀 더 방점을 찍어왔는데 이번에는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가능성이 높고 더블딥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제시했습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 단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최대 교전 지역인 동부에서 러시아 측에 중요한 승리가 있었다라는 점이 전해졌는데 러시아가 가스관 발언만 해도 유럽이 벌벌 떠는 상황에서 겨울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크라이나 측의 의지대로 제대로 된 반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적인 시각들 하나둘 등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 자체는 때려잡아도 시원치 않을 일이지만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적정 수준에서 종전 또는 휴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 같은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최대 거시경제 이벤트는 7월 말로 예정된 미국의 FOMC 회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달 금리 인상 폭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잣대가 될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나오게 됩니다. 이번 한 주를 거치면서 한 번 더 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예민한 상황들인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뾰족한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19,000달러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반갑게 느껴지는 게 과연 정상인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일단은 19,000달러 위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주말 동안 일시적으로 18,000달러대로까지 하락하면서 정말 아차 싶기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의 흐름만 놓고 보면 16,000달러 부근을 한번 다녀온다라고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을 정도로 비트코인은 적잖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14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심이 아주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도친개친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3%대에 자리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재 비트코인 황소 세력은 19,637달러 위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을 향해서 상승할 수가 있다. 22,000달러 위로 올라서서 종가 마감을 하면 잠재적인 추세 변화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후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25,938달러까지 랠리를 시도할 수 있다. 반대로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하락할 경우에 곰 세력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후에 매도 세력은 18,626달러 아래로 낮추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럴 경우에 비트코인은 17,960달러에서 17,622달러의 중요한 지지 영역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다. 만약 여기서 실패할 경우에 하락세의 다음 구간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황소 세력에게는 중요한 방어 구간이다. 여차하면 15,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상당히 아슬아슬한 구간에 아주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바라보기에 충분한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려운 만큼 비트코인과 강력하게 동조화를 이루고 있는 미국 증시 역시 먹구름이 상당히 짙게 낀 모습입니다. 요즘 월가에서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순번이라도 정해놓은 것처럼 돌아가면서 이 증시 돌림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주말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방 때리더니 이번에는 블룸버그가 증시 추가 폭락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S&P 500이 상반기에 급락하면서 52년 최악을 기록했지만 증시의 바닥은 아직 멀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고착화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 경기 침체 위험,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인한 기업 순이익 급락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CIO 스캇 레너드는 앞으로 미국 증시가 10% 이상 하락할 것이다. 연준이 당분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원론적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 마이클 윌슨 역시 S&P 500이 경기 위축을 완전히 방영하려면 지금보다 15에서 20% 낮은 3,000포인트까지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얻어맞을 만큼 얻어맞은 것 같은데 이놈의 경기 침체 이슈가 시장을 흔들고 추가로 흔들 가능성이 여전하다라는 점에서 개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경기 침체 이슈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전망과 정부의 전망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순화시키면 시장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 매우 높다. 이미 경기 침체 시작됐다. 이런 입장을 일관적으로 내놓고 있는 반면 미국 행정부는 연착륙 가능하다.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둔화다. 이따구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의회 조사국 CRS의 보고서가 조금 더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연착륙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실었던 CRS가 이번에는 더블딥,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간단치 않다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아주 강하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CRS의 이번 보고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가능성이 높고 더블딥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먼저 연착륙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연준은 성장이 완만하고 긍정적이고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는 연착륙을 통해서 물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연착륙은 드물다. 꽤 단정적이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의 논거를 하나하나 박살내는 부분이 인상적인데 앞서 파월 의장은 1965년과 1984년, 1994년에 긴축 정책 이후에 연착륙이 발생했다라면서 2020년과 같은 일부 다른 경기 침체는 긴축 정책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RS는 1965년과 94년은 인플레이션이 낮았고 1984년에도 5% 미만이었다라면서 지금과는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점을 콕 집어서 비판했습니다. CRS는 그러면서 직전에 미국 경제 침체가 코로나 초기인 2020년에 있었기 때문에 경착륙이 발생할 경우에 더블딥 경기 후퇴가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블딥은 경기 후퇴 이후에 회복기에 접어들다가 다시 경기가 후퇴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번에 이게 현실화되면 1980년대 2차 석유 파동 이후에 40년 만에 더블 딥이 벌어지는 것이 됩니다. CRS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비슷하다라면서 1980년대 초는 오래 전까지 인플레이션이 7%를 넘겼던 마지막 시기이고, 당시에도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19% 넘는 수준으로 올리면서 경기 후퇴를 유발시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연준이 경착륙 우려 때문에 금리를 신속하게 올리지 않을 경우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더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경고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굳어지면서 물가와 실업률 사이의 관계가 약해지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가 높고 실업률이 함께 높아지는 1970년대 방식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충분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실업률, 침체,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주목해서 챙겨야 될 캘린더 일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7월 7일에는 지난달 연준의 FOMC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이번 달 최대 이벤트가 7월 말에 FOMC 회의인 만큼 지난달 회의록을 통해서 연준 위원들이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입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름의 진단 어떻게 내놨는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날 미국 ADP가 6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를 발표하고, 역시 같은 날 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됩니다. ADP 보고서는 보통 미국 노동부의 월간 일자리 보고서가 나오기 하루 이틀 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예고편 성격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전보다 고용이 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7월 8일이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가 있는데, 미국 노동부가 6월 일자리 보고서를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용지표가 예상을 밑돌 경우에는 침체 우려가 더 커진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연준 FOMC 회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75% 이상의 자이언트 스텝이 이번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 그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이와 반대로 침체 우려가 낮아진다라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발표가 된다라면 어쩌면 0.5% 수준의 금리 인상으로 시장 달래기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안쪽으로 시선을 향해서 살펴보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조금은 더 우세하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악재는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 악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어떻게 종식되느냐가 글로벌 거시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대 교전 지역, 이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반격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의지를 나타낸 반면 러시아 측은 루안스크 주를 드디어 해방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해방의 측면에서도 해석이 된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거리를 안기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리시찬스크인데, 이에 따라서 동부 루안스크주 전체가 러시아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1차적으로 가장 큰 목표 지점으로 삼았던 부분을 일단은 다 해먹어버린 겁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아쉬운 상황이지만 사실상 러시아의 노림수였던 이 동부 지역이 대부분 러시아 측이 점령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됐고, 결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런 전세를 뒤집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가스관 통제를 통한 유럽의 에너지 이슈를 자극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마냥 우크라이나 측을 정서적으로 지속적으로 응원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나의 일상과 삶이 너무 피폐해진다는 것을 이제 일상 속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유럽 가스관 송유관을 노드스트림에 대한 정비를 이유로 이걸 걸어 잠그는 이 10일 정도의 기간이 꽤나 큰 긴장감을 안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스관을 걸어 잠궈서 유럽에 위협을 가하고 공교롭게도 이 10일 정도의 정비 시간이 지난 직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진짜 짜증나는 부분인데 사실상 러시아가 지금의 글로벌 거시경제 전반을
들었다 놨다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우리나라의 추경호 장관에게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동참을 요구했다 이런 소식은 참 우습기도 하고 어이없게 들리는 것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러시아를 제지한다라고 해도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아닌 미국이라는 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쫓아냈더니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중심을 이루면서 다극화된 세상 속에서 자체적인 통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고, 원유 금수 조치를 내렸더니 중국과 인도가 얼씨구나 좋구나 하면서 러시아 원유를 잔뜩 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과연 얼마나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더 저렴하게 원유를 공급받는 인도나 중국은 땡큐 입장이고, 미국의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유 수출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은 뭔가 크게 달라진 정치 역학 구도의 실제 사례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다소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다극화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달러 중심의 세상이 저물고 새로운 통화 패권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의 통화 시스템이 깔리면서 세상은 새로운 국면의 경제 시스템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참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을 안기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마냥 악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의 기대 포인트들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 내부 이슈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패권의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